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화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당이냐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헌재 판결은 나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쉽진 않다. 이 정당 해산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대한민국 역사상 말이죠, 통진당이 딱 한 번 해산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제가 그러잖아요, 북한 조선노동당보다도 더 센 독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정치 현상을 보면 이거 해산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걸 보도록 하려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하고도 쭉 이제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말이죠, 내주 17일 날 월요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범국민운동 본부가 탄생을 합니다. 출범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저의 방송을 보신 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최근에 BJ톨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최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자유민주당의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빨갱이야, 공산주의자야,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왜? 표현의 자유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공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요 분이 이제 이 BJ톨이라고 하는 뉴스투브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과 진보당 왜 이게 해산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헌재에서도 해산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의견을 들은 내용하고 대부분이 이제 대충 비슷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이제 받아만 한다. 그러나 고영주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민주당도, 진보당은 말할 필요가 없고, 저도 진보당은 이건 뭐 당연히 해당 대당이죠. 자, 그래서 진보당은 왜 통진당하고 똑같은 정당이거든요. 통진당 똑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임에 맞아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거를 갖다가 승인해 준 바람에 이게 잘못된 지금 요 진보당이 탄생한 겁니다. 통진당 그대로 뺏겨왔거든요. 당원, 당규 다 거의 다. 그리고 뭐 사람도 똑같은, 이번에 김재인이가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김재인이가 누굽니까? 통진당 의원 했잖아요. 이거 뭐, 그래서 요거는 뭐 통진당 반드시 진보당을 해산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할 때 이거는 진보당은 해산될 가능성이 실제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고영주 변호사는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녹음을 좀 땄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법리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는 하지만은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논평을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영주 변호사의 육성을 듣는 것이 이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그리고 이해성을 높이는데도 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메인은 그거고요.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드디어 재판 기피 신청을 하겠다. 왜냐하면요, 이화영이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때 판결을 받아서 9년 반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추가적으로 기소하면서 지금 이제 이화영이도 공모 혐의로 제3자 뇌물죄는 이번에 지금 이화영이가 판단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공범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이화영이도. 그러니까 이화영이고 이재명이 둘이 이제 재판을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화영이는 이미 1심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거의 뭐 2달 가까이, 2달 넘었나요? 2달 좀 넘었겠네요. 대법원에서만도 한 달이 넘었으니까 2달 넘게 재판 기피 시절에서 지연시켰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판국에도요, 이재명이를 대선 후보로 대선 이제 캠프, 사실상 이 대선 캠프와 마찬가지에 지금 의원 모임체가 이제 결성이 됐어요. 이미 있던 철험회하고, 뭐 철험회는 지금 사실상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약해졌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요게 대대적으로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 이 모임으로서는, 개폐 모임으로서는 최고 큰 모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사실상의 이 계보, 요런 것까지 함께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이 이제, 이 재판 지연 전략 차원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이재명이는 아예 중앙지법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벼르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요, 조작이다 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이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카드가 있어요. 비수. 딱. 요거를 제가 이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요거를 여러분께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 뭐 오늘 오전 일찍부터 보도해 드리려다가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좀 앞서가고 이 정치를 전해 드렸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배임죄가 최고 센 나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상적인 경영을 활동을 하는데 이게 조금 부담을 준다. 정부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이 상법 같은 걸 좀 개정해가지고 배임죄를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특히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이사들의 임무가요. 충실 의무가 대상이 지금까지는 회사로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플러스 알파, 주주들, 주주들, 소액주도 있고, 이 대주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주주들의 이익을 좀 잘 챙겨나가도록, 관련 상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상법에 나와 있는 배임죄를 지금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측이죠. 경영자 층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어느 주주라도 맨날 이거 소송 들어오면 우리 경영하겠느냐? 아니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임죄 폐지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은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민감한 법률 문제를 다룰 때는 좀 여러 명한테 이제 의견을 제가 받아요. 그런데 저의 이제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이 회사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니고 주주도 좀 잘 보호해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좋아지네. 그래야 좀 회사 가치도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회사 가치, 이 밸류 업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형법, 상법, 무슨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이런 데 배임죄가 전부 다 들어가. 세계에서 하여튼 1등이래요. 최고 세기로 배임죄가.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배임 걸려 있잖아요. 물론 성격은 달라요. 그러나 형법에 배임 이런 거 싹 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최소한 지금 더군다나 이 경영계에서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노란봉투법 들어가죠. 배임죄 아예 배임죄 없애면서 이사들의 이 성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혀주죠. 그러면 이거 회사 못 해먹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배임죄는 지금 죄도 아니잖아. 이런 지금 인식이 되잖아야 그러면 무장해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법부, 검찰 맨날 비판하고 내가 왜 제재냐. 그들 검찰 소설 쓰지 마. 이러고 있는데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 인식이 사회적인 이미지가 이재명의 죄를 이렇게 감야시켜주는 역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말이죠. 예, 최소한도 물론 소급입법은 없어요. 이미 이재명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이재명이 배임죄로 딱 다스리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인식적으로 이게 요새 배임죄도 없어졌잖아. 요런 인식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이 배임죄에 대한 죄 인식이 국민사회에서 굉장히 약화된다.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3심 갈 때까지 아니면 최소한도 2심 갈 때까지라도 배임죄는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법 감정상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8조인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그게 해를 줄 때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이 정당은 해산 사유가 된다. 이게 헌법에 나왔어요.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그러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나와 있잖아요. 정당 정책도 나와 있고 이런 거를 다 이제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보면 진보당은 논할 필요도 없어요.
진보당은 이게 통진당 이퀄이에요, 이퀄. 새끼 친구예요, 완전히 새끼 친구. 이름만 진보당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통진당 해산 사유를 그대로 갖다 대면 이건 자동 해산이다. 뭐 자동 해산이라 아무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보당 해산은. 더군다나 말이죠. 진보당 해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국민주권. 그래서 국민이 왕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주권을 이 부정하는 정당과 인물은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빨갱이에요. 지금 민주당, 이 진보당은요, 이게 민중주권하고 있어요. 북한이 민중주권이잖아요. 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민중주권이에요. 예, 인민주권, 민중주권. 그래서 국민주권과 정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이 진보당은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미동맹 차단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거 북한 정권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이건 논외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활동이 너무나 많다. 정강 정책과 당헌 당규로 본다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식견으로는 이제 절반은 이 해산 조건에 맞지만 전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고영주 변호사는 목적도 활동도 전부 자유민주 질서에 반한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기본적인 인권, 예, 그 다음에 이제 의회주의를 좀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정당, 또 사유제,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또 법치, 이런 거를 지켜야 돼요.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활동을 보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영주 변호사의 지금 주장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5.18 특별법,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면은 전부 다 잡아가게 돼 있잖아요. 법 위반으로. 이거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다. 요게 바로 이 활동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국유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토지 국유화. 예. 이게 추미애가 주장한 거 있었죠. 요것도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보호, 요거하고 정반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법방해 책동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해야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본다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해산 조건에 들어간다. 이런 활동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 3, 4분, 4, 5분 정도요. 이 고영주, 지금 변호사의 주장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과거에 통진당을 해산시켰을 때 그 상황 그대로 지금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민중주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주권을 주장한 거는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정당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진보당은 아마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해서 위헌정당이 됐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자기들은 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빼고 그냥 민중주권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해서 해산된 것이 아니고 민중주권을 주장해서 해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당은 명백하게 지금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정당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진당 때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국민주권주의가 없었거든요. 우리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독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베끼면서 국민주권주의가 뜻하는 바를 몰라가지고 국민주권주의를 빼고 그 다음에 순서는 똑같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의한 경제질서, 그리고 사법권 독립. 요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주권주의를 몰라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리에서 국민주권주의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소도구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이대면서 네. 국민주권주의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가지고 통진당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 통진당이 위헌 결정 날 때 우리 헌법에 거래가 소년이 안 들리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예, 자유민주 기본질서로서 국민주권주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를 반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진당 위헌정당을 해당할 때보다는 훨씬 쉽다. 훨씬 쉽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국민주권주의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서도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가지고 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민주당의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위헌정당이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진보당은 자기네들 강령에다가 자유민주 민중주권을 주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배된다고 해서 이거는 판단하기가 쉬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령에는 그렇게 목적이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반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난 7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행적을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은 위헌정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느냐? 쉽게 예를 들어서 2018년 쟤네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적인 도국이 얘네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예, 맞습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이 빼다 그런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건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실패를 했어도 얘네들이 활동은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이 부결된 다음에도 그게 실패한 다음에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개정이 안 됐는데 지네들 멋대로 행정력으로 그냥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지네들 멋대로. 문재인 때. 네, 문재인 때. 와. 거기다가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만 뺀 것이 아니라 인민주권을 주장을 했어요. 인민주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통진당은 민중주권을 주장해서 위헌적 당으로 돼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하고 똑같이 인민주권을 주장을 했어요. 인민주권이라는 걸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 교과서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공안검사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건 벌써 교육부 관계자들 다 잡아서 구속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민주당도 이 활동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정강정책 강원 당위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활동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예, 제일 심한 게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자, 그래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 이게 고영주 변호사의 주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은요, 17일 날 이 프레스센터 있잖아요, 광화문에. 여기에 가시면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이 국민운동 본부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히 참 굉장히 좋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연정당, 이 진보당하고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 출범대 6월 17일 3시에서 5시 프레스센터 20층입니다. 그래서 민중주권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진보당을 해산하라. 그리고 국회 진출한 진보당 종북파 의원 3명을 제명하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정부는 이게 반드시 요거를 갖다가 조속히 헌재에 요거를 청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걸 보시면 알지만 여기 조국이 있잖아요. 문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요재명, 요 3인방. 요 가운데 이제 박영수가 들어가 있네요. 민주당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연정당 심판 정당 해산, 핵카드 절차 돌입. 요런 지금 포스터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3명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진보당이 이거는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이게 종북 좌파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지금 진보당이 이번에 무려 3명이나 국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제, 부의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시민연대, 그리고 민주연대, 이렇게 해서 진보당이 거의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진보당 의원 2명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혜경하고 전종덕 요 2분이 비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연대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울산에서 말이죠. 울산에서 아예 민주당은 출마를 안 시켰어요. 울산 북구. 그래서 진보당의 윤종오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말이죠. 지금 3명이 진보당에 가 있어요. 통진당 때는 한 7, 8명 됐죠. 예, 그래서 절반 정도가 다시 국회에 합법적으로, 이게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노리는 것이 합법투쟁이거든요. 합법적으로 돌아.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간첩으로 들어가니까 다 잡혀. 그러니까 아예 국회 취해법권이잖아요. 취해법권이 아니라 뭐죠?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가 기밀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자, 그래서 통진당도 그 당시 국방에 가서 정보 달라는 거 국방부가 안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합법적으로 배지 딱 달고 들어가서 종북 좌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것들 싹, 그래서 진보당은 반드시 해산해야 되고, 이렇게 종북 좌파 간첩질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을 3명을 만들게 된 것은 전부 이재명의 공작이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뒤에 누가 있느냐? 항상 제가 그때 경기동부연합 누가 있느냐? 이석기가 지금 거기 잠복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비수 3가지가 있다. 예, 뭐냐? 지금 이제 재판이 이재명 재판도 이제 시작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검찰에서 기소를 딱 하니까 그 다음날 배당을 했어요. 바로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리 검찰에서는 3개의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셔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자, 이 서로 모친상 때, 모친상 사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절. 예. 자, 그래서 이 사절이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비서실장이 전용수. 그런데 전용수 비서실장은 이 극단적 선택에서 죽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화영 측에서는 방용철 부회장이 직접 갔어요. 그래서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한테 직접 조율을 표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그 당시에 쌍방울을 내가 잘 안다.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조만간 자리를 한번 만들고 김성태 회장을 만나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조윤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방용철이 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성태 지금 모친 상태는 그 당시 전용수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지금 30만 원, 예, 3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의 부조금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용수 저기 할 적에는요, 전용수하고 그러니까 김성태 때는 이화영이고 둘을 보낸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니 이제 못 도망가는 검찰이 비장의 카드. 그 다음에는 이화영 보고서에 첨부된 이재명. 그러니까 이화영 방구 출장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이화영과 그 다음에 김성태, 안부수, 송명철, 아태의 이 부실장. 요 사진이 꼼짝 말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요,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요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이 사진입니다. 요 사진. 요 사진 이렇게 탁 나와 있잖아요. 요게 빼도 막도 못하는
아주 비장의 카드가 되겠고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바로 뭐냐? 요게 이제 이 쪼개기 정치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경선 때, 그리고 2018년도 5월 경기지사 선거 때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 이거는요, 임직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더니 주요 계열사 CEO들이 각자 1천만 원씩 후원금을 냈다. 요것을 전부 합치니까 거의 2억 원 돈이 된다. 요 세 개를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벌써 이제 대선 캠프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대선 캠프냐? 지금 이제 이재명이에요. 그 개파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최고 큰 이 대선 캠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가 아주, 이거를 거의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더민주혁신회의가 작년에 발동이 됐는데, 출범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싹 다 공천한 바람에 무려 31명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새롭게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이재명이 대선 캠프라는 거 알으니까 벌써 들어가기가 경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의원들 사이에. 그래서 40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전현희가 들어가 있고, 안호영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선우, 이거 대변인이었잖아요. 강서갑, 재선. 요 세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김승원, 경기 수원갑, 김승원이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변호사들, 김동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김우영이도 또 들어갔어요. 이거 뭐 아주 찐명이잖아요. 예. 은평으로 해서 되었죠. 그 다음에 수원전에서 그 말도 맡았던 김준혁이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제주에 있는 문대림이 들어가 있고, 박균택, 대장동 변호사, 이 부승찬, 이런 뭐 아주 실세들이 싹 다, 양문석, 예, 양분함이도 들어갔고요. 자,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성윤이, 예, 반윤의 아주 핵심이죠. 예, 요족해서 아주 실세들이 싹 다 들어간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들어갔잖아요. 황명선 논산. 예, 요렇게 해서 혁신회의가 제일 중요한 축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대선 캠프가 1,000명인데, 현역 의원은 지금 15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 총선 때는 이게 이제 초선 모임으로 좀 셌는데, 요즘은요, 좀 많이 약화됐다. 왜? 지금 여기서 많이 김남구이도 빠져나가고, 황운하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장경태, 그냥 세잖아요. 민병덕이 거의 들어가 있고요. 또 김용민이 아주 이 악종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민영배, 이것도 악종. 네, 김동아. 아까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혁신회의하고, 그 다음에 천엄회에는 같이 겹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승찬이도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한미수도 또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단체가 아주 핵심적 대선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